맨유전에서 손흥민의 발을 꽁꽁 묶은 콘테의 전술은 실패하며 결국 손흥민을 방관자로 만들었습니다. 콘테는 좋지 못한 경기력에도 양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 페리시치를 또다시 기용하며 또다시 손흥민을 고립시켰다고 비판받았는데요. 토트넘은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맨유와의 싸움에서 콘테의 고집스러운 전술과 선수 기용으로 인해 완패하게 되어 전문가들은 혹평을 하고 있고 팬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사전에 예고했던 3-4-3이 아닌 3-5-2 전술을 꺼냈는데요. 선수 구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논란의 가장 큰 중심인 이반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에 위치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주명을 받으며 변함없이 왼쪽 윙백으로 출전한 페리시치는 이 경기에서도 공격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격 일변도의 페리시치 성향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받았는데요. 페리시치의 어디로 보내는지도 모르겠는 그리고 질이 떨어지는 크로스는 무한히 반복되고 있고 손흥민과 동선이 겹쳐버리는 역효과가 나오면서 팬들의 질타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공간을 계속 침범하고 속공이나 패스 연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콘테 감독은 손흥민과 호흡이 잘 맞는 세세뇽 대신 자신의 애제자 페리시치를 이번에도 기용했습니다. 이날 맨유전에서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기용된 3-5-2 포메이션은 이전에 고전했던 경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제로로 기록하며 페리시치와의 공존하는 콘테의 전술은 팀을 수렁으로 보냈습니다. 전방 침투만을 고집하는 페리시치를 또다시 기용한 콘테의 전술은 토트넘에게 찬스의 기회가 와도 공을 잡은 뒤 압박을 견뎌낼 미드필더들을 부족하게 만들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최고 수준의 맨유 미들라인을 이겨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톱으로 출전한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최전방에서 고립된 채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치는 무려 7개의 크로스를 올렸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했고 경기 종료 직전에야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페리시치의 크로스 성공률은 굉장히 낮았는데요.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페리시치는 총 7개의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이 중 1개만 성공했습니다. 약 14%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성공률인데요. 페리시치의 드리블 성공은 명예로 토트넘 공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페리시치의 패스맵만 봐도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이 패스맵에서 페리시치에게 공이 가고 손흥민과 케인에게는 패스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3-5-2는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하는데 페리시치 위치가 너무 높아 손과 케인과의 위치가 거의 맞먹었습니다. 맨유전을 앞두고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스트라이커로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날 윙백으로 출전했지만 마치 자신이 스트라이커처럼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페리시치가 위로 올라가서 벤 데이비스도 페리시치의 공간을 커버하느라고 힘들어했고 압도적인 맨유 미드필더와의 싸움에서도 토트넘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페리시치가 왼쪽에서 직선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다 보니 손흥민 위치도 그냥 중앙에 박혀버렸습니다. 페리시치의 욕심으로 왼쪽으로 완전 쏠리다 보니 반대편 오른쪽으로는 전혀 연계가 하나도 안 되었고 상대가 그 틈을 비집고 압박을 가하니 당연히 손흥민과 케인으로의 연결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페리시치의 영리하지 못한 플레이와 느린 속도는 토트넘의 경기를 최악으로 만들었는데요. 올 시즌 토트넘은 이와 같은 장면들이 수차례 반복되는 중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윙백임에도 공격에 집중하다 찬스를 놓치게 하는 페리시치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공격 템포다 죽음. 그렇다고 패스를 빨리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질질 끌다 뺏기기 아니면 크로스. 공식이 변하지를 않네요. 물 끌면서 공격 템포다 잡아먹음. EPL 템포에 전혀 맞추질 못함. 센터릭 난리라고 패스 주니 지가 공 몰고 가다 헛짓거리까지 하네요. 할만하. 느린데 헛다리까지. 한때 페리시치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토트넘에는 페리시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에메르송과 히샬리송이 곧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경기 내용을 보세요. 숫자와 히트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콘테의 라인업 선정은 빅6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페리시치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무기력한 것 같다. 페리시치가 토트넘에서 나간다면 우리가 이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시각적으로 더 보기 좋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팬들은 페리시치는 토트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과 매체들도 무기력하게 패한 맨유전을 혹평하고 콘테 감독을 비난했는데요. 경기 후 영국 BBC는 콘테의 제한적인 전술은 토트넘 팬들도 미화할 만하다. 이와 같은 형태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을 방관자로 만들 뿐이라며
콘테의 팀은 야망이 없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상대를 끌어들였고 끝내 그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 출신 조너던 우드게이트 역시 토트넘의 경기력을 혹평했는데요. 우드게이트는 골키퍼 요리스만 아니었다면 4-0이었을 수도 있다. 맨유가 이길 자격이 충분했던 경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디애슬레틱의 토트넘 전담 기자 찰리 에클시어 역시 비판 행렬에 참가했는데요. 에클시어는 토트넘은 너무 야심이 없었고 호되게 벌받았다. 그들의 경기력과 접근 방식은 강등권 팀에 기대하는 바와 다르지 않았다. 눌러앉아서 너무 많이 맞지 않으려 노력하고 누군가가 역습에서 한 방 해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뿐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맨유전 경기에 대해 콘테를 향한 비난이 거센데요.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콘테와 페리시치를 이탈리아로 보낼 때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페리시치 사용법을 테스트하고 있는 콘테입니다. 이제 우리는 콘테를 팀에서 빼내야 합니다. 반드시 콘테를 경질해야 한다. 콘테는 자고 있나요? 무능한 콘테. 역대 최악의 실적. 불명예스러운 경기입니다. 콘테는 1월의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다른 미드필더와 수비수를 데려오게 해야 합니다. 콘테는 해고될 것이다. 경기는 이기고 질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토트넘은 지난 20년 동안 했던 메뉴와의 경기 중에 매우 추악하고 극도로 수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페리시치는 이 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는 너무 늙고 느리고 이 팀이 가진 최고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공격을 시작하기 위한 그의 빠른 전환. 다시 말하지만 페리시치는 정신적으로 너무 느려 프리미어에서 뛰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 슬프지만 나는 토트넘이 다이어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클럽은 무엇보다 건전한 수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슈크리니아르, 더프레이, 김민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 다시 이적 시장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팬들은 최악의 경기를 펼친 콘테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어설픈 트래핑과 실수로 얼룩져버린 토트넘의 수비진에게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다이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설펐던 가슴 트래핑이 그대로 메뉴 속공으로 전개된 끝에 선제골을 허용했고 또한 프레드 슈팅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 두 번째 실점도 아쉬워했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도 빌미를 제공하여 선제골을 허용했는데요. 최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지만 토트넘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메뉴의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최고의 공격수가 있는 토트넘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경기에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수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매 경기마다 나폴리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김민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의 수비수로 김민재가 영입되었다면 경기 내용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영국 매체 90분을 통해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혀져 맨유 경기 패배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김민재는 현재 세리에 A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괴물 수비수의 면모를 보이며 탄탄한 수비는 물론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여 나폴리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핵심 수비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나폴리의 승승장구는 김민재의 영입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민재는 현재 맨유를 비롯한 빅클럽의 러브콜을 받으며 구름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맨유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경기를 지켜보던 중 후반 45분께 경기장을 빠져나가 텐하흐 감독의 분노를 샀는데요. 경기 막판 호날두는 경기에 투입되지 않을 분위기가 되자 경기 도중 라커룸으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에 현지 매체는 물론 팬들 역시 경기 도중 퇴근한 호날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전 패배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3위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콘테 감독이 전술을 바꾸지 않고 페리시치를 계속 기용한다면 올 시즌 토트넘 성적은 나쁠 것이라며 불만을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24일에 있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마음을 바꿔 손흥민의 골득점으로 팀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